올해는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저희 자력으로 최대한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 앞에 6개월 정도는 우리의 좀 그거를 다져놔야지 자꾸 이거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인터뷰를 해주실 분들은 제신영님과 제선영님, 리와인더라는 성수동의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비디오방에 대한 그 단어를 써본 지도 좀 까마득해진 시대예요, 이제는. 근데 저는 비디오방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서 이제 OTT로는 너무 많은 그 영상들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조금 그걸 보려고 해도 좀 건조하게 영화를 그냥 고르다가 결국 고르다 끄거든요. 근데 비디오방은 꼭 거기에 계신 비디오방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골라왔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라서 더 궁금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또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신영님부터 어떤 분이신지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신영이고요. 네. 저희 친자매 중에 이제 언니고, 제가 원래 하는 일 자체가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영화관에 가면은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누군가 영화를 튼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다 이제 대부분 집에 귀가들을 하실 텐데 그 공간에서 상영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영화가 다음날 가는 게 다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다 짜여진 스케줄로 꼭 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 공간에서 좀 편하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모으던 비디오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제가 보고 싶은 비디오 보는 걸 같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리와인더가 시작되게 됐어요. 그 비디오 방을 저는 그 비디오 샵을 저는 가봤었는데 사실 비디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구매는 또 어디서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그런 비디오들을 찾아내시나요? 사실 비디오가 옛날에 폐업하는 가게에서 한 번에 좀 많이 구입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은 저희가 기자촌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 같은 서울의 시골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밖에 없던 비디오 가게가 망하던 날 이제 제가 하도 너무 비디오를 많이 빌려보니까 그 사장님께서 이 비디오는 네가 사가는 게 맞지 않겠냐. 간택당해서 비디오한테 간택을 당했고 이름도 기억이 나요. 샘비디오라는 비디오 샵이었는데 그 아들들도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서 항상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던 곳에 디즈니 비디오를 처음으로 구입한 게 그 첫 수집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비디오를 좀 사주시고 해서 장식장 하나 가득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디오를 볼 일이 없잖아요. 한 20년. 네, 플레이어도 사실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고 하다가 내가 뭘 좋아하는 걸 찾아보니 비디오인 것 같은데 이 비디오를 생각보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나 그런 앱 이런 데서 좀 저한테 기증을 해주시면 제가 소중히 보관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적 성장을 이룬 건 한 근 2년 내에 좀 해서 이제 한 7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디오가 그런 책장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리와인더라는 공간을 세팅하게 된 건가요? 네. 성수동에 처음 공간을 구했을 땐 제 개인 미술 작업실을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저도 미술을 하고 동생도 디자인을 했었지만 저는 말하자면 이직 자체를 완전 다른 분야로 했었어서 직장과는 좀 다른 좋아하는 일 하는 내 공간을 갖고 싶다 일 때는 비디오는 사실 없이 미술을 할 수 있는 좀 막 쓸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공장지대로 공간을 얻게 됐었어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됐지만 일단은 또 우리 선영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이 리와인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니랑 같이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디자인은 다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지금 뭐 리와인더 안엔 또 자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자체 프로그램들이 포스터 같은 것들도 네. 있을 것이고, 포스터 말고도 또 상품 굿즈 패키지 같은 것도 또 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좀 기획은 지금 신영님이 하시고 디자인은 선영님이 하시는 형식일까요? 어떤 식으로 좀 취하는 것 같긴 네, 해요. 정기 같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냥 비디오를 그냥 보는 프로그램은 첫 기획 당시에 같이 하고 주로 운영만 제가 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기획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같이 메인으로 많이 했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 네. 작년에 장인학교라고 해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재작년. 사람들 재작년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 그때 굿즈도 만들고 공간 간판이나 이런 것도 새로 만들고 그런 디자인들을 네, 많이 했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좀 재작년엔 주로 네. 했었고 작년에 이제 프로그램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 포스터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그 정기 상영회의 타이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주로 맡아줬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요 각각의 어쨌든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또 사실 이전에 또 하시는 본업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디자인 일을 하고 계시고 상영관에서 이제 영사기사로 또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게 단순히 비디오가 넘쳐서 이 리와인더를 해야 되겠어는 아니었을 것 같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좀 신영님께 있으셨어요? 이 리와인더라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런 걸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어디서 뭔가 스파크가 쳤을까요? 첫 시작은 성수동에서 이 저희만의 스토리를 어떤 걸 풀어야 될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성수동은 다녀보시는 분들도 많이 잘 느끼겠지만 늘 많은 게 많이 바뀌는 곳이고 어제 봤던 팝업 스토어가 다른 곳이 되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이 매체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매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저희에게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저희가 갖고 있는 좀 소중한 물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을 좀 사람들한테도 같이 보여주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갈수록 좀 옛 추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비디오라는 아이템을 보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갔다 와서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시간을 되감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우리 비디오 되감기 하듯이. 왜냐면 이제 그 빠르게 변화하는 성수동에서 살짝 한 골목만 옆으로 빠져나오면 정말 조용한 공장지대가 나오는데 저는 그 연무장길에 공장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옆길 사실은 의류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 무땡땡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그 건너편에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네. 그곳에 비디오라는 우리의 옛 추억, 우리가 정말 옛날부터 영상이라는 매체를 접할 수 있게 해줬던 매개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뭔지 모르게 그 공간이 조금 나의 추억 어딘가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긴 했거든요. 선영님은 좀 어떤 계기로 이걸 공간이 처음엔 비디오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렇게 열게 된 것도 있으셨겠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프로그램을 기획해봐야겠다 이런 사업화를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계기가 뭘까요? 이게 그 브랜드 명이랑 되게 좀 맞닿는 지점이 있는데 그 아까 되감는다는 그 키워드가 정말 저한테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골집 같은 곳에서 저희는 할머니랑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저희를 주로 양육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지내던 그 되게 큰 존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좀 잠시 멈추어야 되는 시기를 저희가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억해 주시면서 다들 뭐 가지고 계시던 사진들을 보여주신다든지 같이 겪으셨던 일화를 얘기해 주신다든지 하면서 할머니를 추억하는 장면 자체가 비디오를 이제 되감고 보는 장면이랑 되게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뭘 좋아했지? 잠깐 멈춰서서 되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자.
라는 이 중심이 되는 키워드와 슬로건 사이에 그 할머니의 돌아가시는 죽음이 있었고, 그때부터 저랑 동생이랑 그 삶의 정리를 좀 하는 시기를 가졌어요. 할머니 방도 정리를 하고, 할머니가 쓰시던 노트도 이제 읽고, 그리고 또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두 가족이 만나서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서 서로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장례식과 결혼식이라는 좀 두 개의 큰 가족 행사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그게 또 이제 사람들이랑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례로 비디오들 정말 많이 요즘 보고 있는데 그중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옛날 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그 비디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가족의 죽음에 대한 거를 좀 조심스럽게 꺼내주시고 그거에 대한 거에서 공통적인 그 지점을 얘기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갈 힘을 얻으셨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앞으로도 쭉 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누구든지 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겠다. 네,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모임으로 네. 나의 얘기를 꺼내봐라 라고 했으면은 그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었을 것 네, 같아요.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비디오의 한 장면이 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됐었고 그 소재거리로 속 이야기도 나오고 같이 좀 더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까지 갖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리와인더라는 공간은 과거의 조각을 모아서 소중함을 나누는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 24년도에 사실은 리와인더가 생긴 게 24년도는 아니잖아요. 더 일찍 23년도쯤으로 알고 있고 또 이걸 사업자 한 게 23년 7월? 요즘이라고 하셨는데 네. 23년도에 그 장인학교라는 프로그램 때 브랜드 명이 탄생했고 이제 24년도에 사업자를 본격적으로 등록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그럼 24년도에 작년에는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브랜드를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제 수익화 구조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앞단에 어떤 브랜드로서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가슴 가까이에 있는 정말 감정 깊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걸 사람들에게 내놓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많이 설계되고 기획되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했던 게 작년이었었다라고 들었는데 작년에는 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좀 있었고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눠서 해주셔도 큰 괜찮아요. 틀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는 비디오, 나 이런 거 보러 가는 특이한 공간이 있어 라는 공간을 알리는 모임이나 커뮤니티로 시작을 하자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은 리와인더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더 알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 브랜드로 좀 더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면은 굿즈나 그런 서비스를 더 개발을 하자. 처음부터 리와인더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 일단은 이러한 공간을 오는 것부터 계획하자라고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관련한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부터 시작된 업체다 보니까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거를 정확히 하는 업체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작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대부분 좀 브랜드를 만들면 뭐 온라인에서 판매를 먼저 시작해 본다든지 혹은 뭐 나는 이런 걸 파는 사람이다라는 거가 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공간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공간을 파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간에 채워진 걸 파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냥 뭘 팔고 싶지 않고 그냥 재밌는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인가? 이 사이에서 되게 갈팡질팡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목표를 좀 하나 딱 잡은 게 있다면 이런 이름을 정한 데에는 이 이름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돌아본다라는 것, 되감기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채로 뭔가의 그런 시도를 계속 해보자. 그래서 뭐 IT 관련 분한테 그런 조언을 받을 때는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런 거를 하면은 너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걸 들었을 땐 맞는 말 같고 또 이제 비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공간 대여를 하면 되는 거잖아 하는데 또 공간 대여는 또 공간 특성에 따라서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의 막 제한들이 생기니까 그런 좌초를 겪기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나도 뭐 콘텐츠가 있으니까 디자인 사업을 해보자 하는데 또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작권, 저작권.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목표한 바는 돈을 벌어보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사실 그 목표보다는 좀 브랜드가 흔들리지 않는 좀 최소선과 저희가 좀 지치지 않으면서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그 지점 경계를 찾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약간 정체성을 찾는 맞아요. 그런 건 거죠. 그럼 들었을 때 본업이 따로 있으시면서 이걸 같이 하시는 네, 건가요? 두 분 다? 네, 지금도 기존에 하고 있던 본업을 그만두지 않고 저희가 그걸 병행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을 하자는 게 저희 좀 최초이자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럼 공간에 상주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닌가요? 그게 이제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 공장지대에 있는 거를 제나님이 와주셨다시피 낮 시간대에는 공장에서 프레스기, 뭐 옆에서 이제 그 가는 소리, 뭐 공장 염색 냄새 뭐 이런 게 나서 낮 시간대에는 뭔가 상주에서 집중을 하거나 뭔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낮에는 저희의 본업을 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신 시간대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좀 그런 식으로 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가게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구할 땐 이런 부분은 꼭 보완하자 하는 분들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로운 성수동에서 새로운 공간인 을지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을지로 오픈은 또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옮기게 되는 그 공간에서는 모든 시간대가 사실은 뭐 무인으로라도 공간적인 측면으로도 또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가시다 보니까 24년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기획들, 근데 어떤 환경적으로 하지 못했던 기획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24년도에 뭔가 기획했던 건데 아직 꺼내보지 못한 거나 24년도에 가장 좀 정규적으로 그런 모임이나 사람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수익화를 좀 더 냈던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4년도부터. 네, 작년은. 24년도엔 저희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네. 이제 그 사연을 받고 그 네. 사연에 맞춰서 이제 비디오를 보러 오시고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거를 좀 제공받는 방향으로 그런 프로젝트성으로 한 2회 정도 운영을 했었고 이제 연말에는 또 연말 상영을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많은 보완점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릴 때 공장지대에 있어서 뭐 시끄러울 수 있고 뭐 근데 뭐 그런 부분을 좀 뭐 이 공간의 바이브라고 생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었는데 이런 거가 이제 25년도 올해에는 좀 더 보완된 형태로 다시 재초대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24년도 생각보다 뭘 기획을 하거나 그랬던 걸 많이는 또 못 이뤄냈기도 해서 올해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4년도에 뭔가 기획을 했던 것 중에 혹시 요번에 7월에 이동해서 요거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 하는 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왜냐면 작년에는 사실 방향을 또 잡기 바빠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또 막연하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안 돼서 지금은 안 되겠다고 좀 미뤘던 게 있다거나. 성수가 원래 먹을 것도 많고 네.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네. 저희랑은 인연이 참 음식이랑은 안 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공장지대에 있고 약간 이게 배달이나 이런 걸 받거나 하는 게 의외로 성수에서는 먹는 거를 이제 같이 페어하거나 뭔가 이렇게 커피를 이제 저희가 내려드리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을지로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을지에 이제 맛있는 음식도 을지 많고 바이브가 있지. 네, 좋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페어하는 프로그램을 또 좋은 기획과 함께 만나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너무 메인으로 상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런 비디오는 좋은 배경이 되어주고 이야기를 좀 재밌게 나누는 프로그램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공장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야기가 추가되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네.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저는 40대, 50대, 60대를 한번 겨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저기 경복궁 쪽에서 한옥스테이를 하시는데 오히려 평일에 예약이 잘 되거든요. 거기는 거의 한 달 내내 매진인데 들었을 때 왜 매진인지 물어보니까 오히려 60대 어른들이 많이 온대요. 왜냐면 한옥이니까 자기의 옛날 추억들이 다 한옥이나 이런 걸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돈은 있는데 그런 추억을 이제 다시 되살리고 싶어서 가족끼리나 아니면 친구분들끼리 그냥 놀러 오셔서 예전에 내가 이런 데 살았었지 하면서 이거를 떠올리면서 네. 근데 또 돈은 또 잘 쓰신대요, 되게. 거기가 구매력이 네, 있으시죠. 구매력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들었을 때는 단가가 되게 높은데도 평일이면 사실 예약이 잘 안 될 시즌이잖아요. 뭐 숙박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렇게 흔쾌히 돈을 쓰시고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비디오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의 좀 신기한 점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계세요. 그 목요일 상영회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도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비디오를 예전에 비디오로 봤었다로 신기해서 오시고 이제 30대 미만 혹은 20대 분들은 비디오 자체가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나오고 있는 화면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왜 이 TV가 뚱뚱하고 큰지도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좋아. 이렇게 어우러진 것처럼 좀 을지로에서 혹은 이제 성수에서도 좀 저희가 바랬던 거는 좀 계층,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그 나눠짐 없이 좀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좀 커뮤니티를 하고 싶었었고, 또 특히나 이제 을지로는 좀 해외분들도 비디오, 저희가 해외 비디오도 좀 가지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면서, 한국의 영화를 비디오로 뭐 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숨어있는 좋은 공간을 좀 큐레이팅해서 찾아다니시는 거에 하나의 스팟이 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하면서 겸사겸사 저희 예술영화관에서도 한국 영화를 영어 자막이랑 같이 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한국 영화에 대한 좀 홍보도 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성수동 공간에도 한 50대 정도 되시는 일본 디자이너분이 그냥 걸어가시다가 저희 간판을 보고 그냥 불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다 간판에 이렇게 REW라고 써 있으니까 뭔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비디오가 있네? 하고 한참을 얘기를 하다 가신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풍경인데 오랜만에 맞아요. 보는 풍경이니까. 정말 반가워. 또 한국스러운 것도 있고. 맞아. 자기 일본 비디오도 여기 있네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어가시고. 네. 근데 그 비디오 공간이 또 원래는 성수에 있었다가 또 마침 이 다음 질문인 2025년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게 딱 25년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7월에 오픈하는 을지로 공간에 대한 소개와 작년에 다졌던 그 리와인더의 방향성에 대한 소개까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와인더는 앞으로 25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싶고 25년도에 새로 오픈한 공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예정이다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비디오 큐레이션이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또 시선이나 관점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나 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자매들이 추천할 수 있는 비디오 스토리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책장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비디오를 소개해줄 저희가 보고 직접 한 줄 한 줄 적어준 내용들을 큐레이션 할 수 있게 짜르르 보여주는 책장을 꼭 만들고 싶어요. 비디오가 사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비디오를 다 채워둘 공간이 부족해서 적당히 사람 세워놨어. 진짜 창고에 가득가득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셨는데 그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벽면에 쌓이면 우리 옛날에 갔던 진짜 비디오 가게 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드르륵 밀고 막.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날 법할 것 같아서 되게 은근히 또 다음 이사 가시는 공간이 또 기대되고 그 이사 가시는 공간에서 비디오 큐레이션이 어떤 것들을 주제로 또 큐레이션이 될지도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좀 특별히 그 비디오를 유난히 이 카테고리나 뭐 이런 영화를 모으는 게 따로 있으세요? 저는 좀 OTT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좀 미리 확인하거든요. 왜냐면 OTT에서 볼 수 있으면 아무래도 OTT 퀄리티가 더 뭐 사실 바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한데 이 비디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네? 이런 거 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어렸을 때 내가 비디오로 봤던 비디오를 보는 순간 또 꼭 저 친구는 내가 가져야겠어. 그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이 비디오가 한국에서 출시가 됐었다니, 이런 좀 희소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제일 많이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재밌는 걸 사실 전 또 들었는데, 그 선영님하고 신영님이 해주신 얘기지만 OTT에 있는 자막과 비디오 자막이 다르다. 저희 세대는 이제 비디오로 봤잖아요. 근데 그 비디오 속에 자막으로 기반한 이해가 됐는데 그 영화가, 네, OTT로 보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하는 그 뉘앙스 차이로 달라질 텐데, 그걸 발견하는 재미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요즘엔 뭐 4K 리마스터링 아니면 뭐 재개봉 이런 거가 너무 만연한 현 상황인데, 그 비디오만 해도 이제 극장 개봉용 자막과 이제 비디오 당시의 자막이 너무 이제 그 비디오 화면은 특히나 4:3 그 브라운관 비율이라서 글씨를 더 길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더 축약하거나 혹은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더 넣으신다거나 그러니까 네. 되게,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되게 재밌네요. 약간 그거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세로형으로 올린 포스터 구조랑 그 정사각 맞아요. 구조로 올린 거랑 다르고, 또 거기에 댓글까지 있는 역할인 셈인 거잖아요. 맞아요. 댓글로 자기 생각을 자막으로 넣어버렸어. 음. 되게 재밌네요. 그걸 찾는 뭔가 퀴즈 같은 게 있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신영님은 이제 OTT에 없다로 큐레이션을 하고, 선영님 같은 경우에는 OTT나 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옛날에 봤던 비디오인데 지금 성인이 돼서 좀 더 생각이 풍부해진 다음에 보면 더 인상 깊은 비디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옛날 거를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좀 고르실까요? 명화를. 네, 비디오 중에는 벅스라이프 그런 거 진짜 옛날에 장면 하나하나 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3D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이제 2D 셀 애니메이션을 그리던 당시에 이제 정말 저희 보고 또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보면 근데 또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서 좀 선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전에 너무 좋아했었는데 한동안 안 봤지만 다시 봐도 좋은 그런 좀 익숙한 영화들, 약간 그런 걸 좀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래머해서 2025년에 이동하시는 공간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실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글쎄요, 이게 저희는 뭐 비디오를 보는 것도 되게 메인이지만 저희는 그냥 비디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상영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비디오는 이제 같이 곁들여지는 그 공간의 상황이 되어줬으면 하고,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그런 큐레이션을 끌어낼 수 있는 비디오를 좀 더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옛날 고전이나 좀 더 과거에 있는 비디오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메인으로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걸로 요즘 많이 콘텐츠가 있잖아요. 뭐 유튜브 같이 보고 그거 보면서 막 세상에 맞아 저런 거 있었지 막 이런 이야기 리액션 비디오. 네, 리액션 비디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공간 들어오셨을 때도 뒤에 있는 화양연화랑 그 맞아요. 포스터를 보시면서 준경상님 포스터를 보시면서 이 영화 이런 장면이 있었지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만 해도 되게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기점으로 이제 교집합을 가지신 수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분들이 또 비슷한 시대 때 그 비디오를 봤던 분들끼리는 더 그 감성에 대한 뭔가 이해도나 교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그 시대가 아닌 그 바깥에 더 어린 영한 계층이라던가 하신 분들은 되게 낯설면서도 저 시대 저 감성이 그런 거였어? 라고 좀 이런 세대 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지금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감성이 있을 텐데, 대화를 해보면서 그거를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세대 간의 벽이 조금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마음이, 기대가 괜히 생기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네.
저희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새로 이동하시는 공간에서는 사람들한테 리와인더가 좀 더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으신지. 왜냐면 지금은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큐레이션해서 이렇게 하실 거다, 프로그래머를 하실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브랜드적으로는 좀 어떤 걸로 좀 더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불쑥 생각이 났는데, 좀 안전한 커뮤니티, 안전한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좀, 아, 여기에 오면은 편하고, 여기에 오면은 좀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게, 이 공간에서만 좀, 만큼은 좀 내가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되게 공간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도 되게, 원래 있던 성수 공간도 좀 엄청 이 복잡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들어오는 느낌이었으면 여기는 좀 많은 걸음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거기 안으로 쏙 들어오시고 났을 때부터는 이 안에서는 정말 나를 위한 이 손에 잡히는 비디오들과 이제 바로 옆에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가끔은 혼자서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좀 안전한 좀 숨숨집이라는 단어 쓰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나만 알고 싶은 맛집 아니면 맞아요. 좀 숨듯 명처럼 숨어서 찾아오는 그런 공간? 그리고 실제로 저희 리와인더를 현재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조언 아껴주시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꼭 항상 저희를 되게 너무 아껴서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모여서 더 좀 풍성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만을 위해서 처음에는 되게 욕심을 가지고 21년도에는 공간을 마련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좋은 의견이 모여서 또 새로운 리와인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을지로라는 공간도 되게 타협점과 타협점의 사이에서 아주 좀 밸런스를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선영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전 이번 리와인더 브랜드나 공간은 잘 남겨지는 걸 목표로 하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예전에 살던 어린 시절이 있는 동네도 사라졌고 지금 성수동이라는 공간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디오라는 매체도 누군가에게는 이제 낯선 매체가 된 것처럼 많이 사라졌죠. 저는 어떠한 모임을 하든 무언가 하루를 기억하더라도 그걸로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인지를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의 리와인더라는 브랜드나 이런 공간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무언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 비디오에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록해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영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되게 뭐 명장면 커트는 생각이 나는데 그 명장면 대사 같은 거까지는 다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장면이 이미지화돼서 기억하기보다는 이미지와 함께 거기에서 실제 앞뒤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그 모든 장면에 대한 대사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한다면 조금 더 진짜 나만의 어떤 것이 생긴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전 듣다가 그냥 그 생각에서 리와인드 하신 게 이제 외할머니 맞나요? 장례식에서 그 얘기를 하셨다 했는데 지금 아직도 저희 부모님 세대의 장롱을 잘 찾아보면은 결혼식 비디오가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족끼리 같이 볼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약간 구와 신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도 저희 학예회 때 비디오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비디오랑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이 본인이 출연했던 뉴스 비디오라든지 본인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틀어보지 않은 비디오들을 저희한테 맡겨서 좀 디지털 전환해달라. 그리고 한번 틀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도 주셨고 저희도 너무 결혼식 비디오 보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막 어머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게 진짜 더 편하게 가족들이 오셔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을지로 걸으시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그걸 또 진짜 24년도엔 못했는데 25년도엔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리와인더를 하시면서
이제 선영님하고 신영님은 어떤 가치를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지. 왜냐하면 시장은 어쨌든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 시장 속 안에서 리와인더라는 브랜드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어떤 건 바뀌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고수되어야 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가치는 좀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좀 물질성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랑 또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다 너무 쉬워지고 찍는 것도 너무 쉽고 사진도 사실 뭐 몇만 장 찍어서 한 장 건지는 그게 너무 쉬워지는 그런 건데 옛날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캠코더에 꼽는 그 카세트형의 그 비디오에는 120분이건 60분이건 찍을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었으니까 정말 기다렸다가 딱 내 딸이 나올 때를 찍기 위해서 그 REC 버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 비디오도 그 OTT에서는 뭐 2시간이건 3시간이건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잠깐 멈췄다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라는 거가 온전히 이 상영관에 이제 입수가 되고 얘를 이제 검수를 해서 제가 필름 영상기에 걸고 그걸 틀고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이 영화를 만지고 있어라는 그 물질성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도 모았다라는 거는 그만한 부피를 가지고 있고 네. 그만한 그 무게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제가 그 영화를 소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이게 DVD랑 블루레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CD에 저장된 매체랑 제가 그 점점 그 전 매체로 회귀하는 이유는 그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무언가 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실제로 이 시간에 더 할애할 수 있음. 조금은 이제 디지털을 약간 밀어놓고 디톡스 하면서 내가 만지는 이 영화를 함께 하는 그 느낌은 절대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뮤지컬 이런 것도 볼 때 시체 관람이라고 하잖아요. 뭘 볼 때 조용히 막 숨도 쉬면 안 될 것처럼 보는 그런 거는 또 저랑 취향이 안 맞고 또 그 OTT처럼 너무 편하게 보지 않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좀 사람 냄새 나는 공간과 사람 냄새 나는 물질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를 저는 제일 좀 가져가고 싶은 제 가치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몇 시간 얘기 나누시면서 느꼈겠지만 언니랑 성향이 엄청 반대예요. 언니는 이제 채우고 바로 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에 대해 가치를 되게 느끼는데 저는 반대로 관념적인 걸 좀 더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와인더에 뭔가 하나를 말한다면 개인의 콘텐츠에 저는 엄청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제나님 모임 가면서도 진짜 인상 깊었었던 게 진짜 사람들이 비슷한 듯 생각 되게 비슷하구나. 그리고 자기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얘기 나누면서 자기를 많이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이 브랜드는 좀 더 어린 시절에 봤던 비디오가 지금 또 보면 새롭게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콘텐츠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 떠나는 공간인가요? 나 저는 저를 관심을 갖는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호기심이 있다는 걸. 그럼 두 분의 또 가치가 다르지만 어쨌든 되게 사람 냄새가 정말 나는 공간이라는 그 교집합이 정확하게 있으시네요. 근데 진짜 비디오라는 저는 두 개 다 뭔가 전달하시려는 게 비디오 관점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 연결이 다 되는 게 또 느껴져서 애정이 정말 많은 공간이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디오의 물성, 정말 그 제한적인 어떤 것.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딱 정지, 보지죠. 대감기, 화제가. 그러니까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비디오를 함께 보는 시간 자체로서 이미 되게 소속감이라던가 연대감 이런 게 되게 끈끈했던 것 같아요. 꼭 명절에 가면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 이야기 나누실 때 애기들은 비디오 가게 보내가지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비디오 꼭 빌려오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결속력 있게 다져주는 거가 있고 대화를 일어나게 해주는 그 요소가 아무래도 이제 신영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에 정말 많이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선영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되돌아본다는 것도 비디오라는 그 컨텐츠를 보고서 그 공간이 같이 있잖아요. 비디오를 보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OTT는 내가 아무 때나 뭐 핸드폰으로 이동하면서 보면 되는데 비디오는 진짜 브라운관 TV가 있어야 되고 장소 제한적인 그 물질적 공간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와 또 함께 있는 경우가 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 타인이 바라보는 관점을 또 나누게 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지금 다음에 꾸려지는 공간이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이 요소가 정반대 같아 보이지만 또 어떤 그런 교집합적인 부분에선 그럼 이제 미래를 그려본다면 저희가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긴 장기간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셨을 때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요 근래에 가장 뿌듯했던 그런 프로젝트 순간이 있었고 그런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이 미래에 또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들이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딱 떠오르는 건 정리랑 재가공의 단계를 좀 목표로 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콘텐츠를 소비한다 혹은 본다라는 거는 되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를 찾는다라는 건 한 두 번째 단계 정도? 근데 그 이후에 뭔가를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그 다음의 차원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좀 디자인 스튜디오 겸 이제 상영 공간으로 저희가 애초에 목표를 했던 공간이라서 그 2차 창작 혹은 이제 그거에서 이제 나온 감상이라는 부산물을 가지고 글을 쓴다든지 이걸 가지고 좀 출판, 기록.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점포 비움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저희가 이제 성수동 공간을 비우는 게 자의보다는 타의에 좀 더 가까운 이유로 성수동 공간을 비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한에 제한이 생긴 거죠. 마치 비디오의 그 120분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기간은 얼마나 알차게 이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채우고 정리하고 그걸 이제 뭘로 남길 거냐, 형태를 뭘로 남길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좀 출판 쪽이나 저희가 아까 45개의 비디오를 그러니까 작년도에 모여라 비디오 동산이라는 그 비디오 보는 프로그램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총 45편의 비디오를 매주 목요일 혹은 이제 특별 상영으로 봤었고 이거에 대한 제가 그 감상평을 남겼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발췌된 글을 가지고 좀 출판할 수 있는 부록을 만들고 싶다. 이걸 가지고 좀 전시도 원래는 좀 더 크게 하거나 이제 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고 싶었는데 이거는 조금 기간적인 이제 제한으로 좀 어렵게 됐지만 이거랑 또 이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룸톤? 좀 소리에 대한 부분에 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소리를 레코딩하는 채집 프로그램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공간이 있었었다라는 걸 잘 남긴 걸 다음 공간이 이어받고 그 다음 공간에 이어받은 거에서 또 저희가 또 축적을 잘 하는 아카이빙에 대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리와인더 저장소입니다. 네, 저희가 뭐 캐비닛이라는 뭐 프로젝트를 좀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항상 좀 너무 벌크처럼 쌓여 있잖아요. 대부분 다 옛날 휴대폰 이런 것도 뭔가 고장나고 나면 그 안에 휴대폰 안에 사진 막 많이 들어있을 텐데 그것도 결국 못 보고 이런 것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리와인더는 좀 항상 감상은 감상대로 좀 꾸준히 하면서 그 감상을 좀 잘 정리하고 가공하는 시간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좀 풀어서 굿즈나 이런 것도 좀 제작해보고 싶고 이런 거가 좀 이제 수익성에도 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를 좀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패나 시행착오가 이미 24년도에
이렇게 저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실패나 시행착오로 인한 어떤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크게 더 굵직한 게 기억이 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막연히 내가 혼자 창업을 해서 바로 이렇게 잘 되는 유니콘 같은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곤 하시니까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저희는 2024년에 정부 지원 사업을 했던 게 되게 큰 도움 겸 많은 거를 좀 깨달아서 올해는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저희 자력으로 최대한 해보고 있거든요. 어떤 계기로 오히려 또 그렇게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은 되게 달콤한 네. 유혹과 양날의 검 같아서 정부 지원금을 이제 쓰는 방식이라든지 뭐 정산, 증빙, 네. 그리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가 생각보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되게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려고 할 때 되게 제약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가 의외로 저희의 방향에 대해서 옆을 보게 하는 가끔은 내 사업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좀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를 되게 그 당시 고민을 더 길게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재밌자고 하는 거였나? 이거 사업인데? 약간 이런 고민을 작년에 더 많이 하게 해줘서 올해는 저희가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할까 하다가 일단 앞에 6개월 정도는 우리의 좀 그거를 다져놔야지 자꾸 이거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를 내면서 사실 제가 뭐를 하는지도 사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외부 도움부터 받아버리면 그 도움에 맞춘 서비스가 기획이 되고 브랜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좀 경계를 하는 게 있다 보니 지금 하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조금 많이 됐던 것 맞아요. 같아요. 특히 저희는 좀 되게 모범생 같은 학생의 마인드로 그 지원 사업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수업도 듣고,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그리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충족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되게 날개도 달리고 호랑이 발을 가진 양의 얼굴에 고양이 꼬리를 가진 기린인데요? 예, 기린인데요. 이런 친구가 됐는데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버릴 수도 없고. 오히려 깎아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만들어 놓고 안 만든 거에서 날 것에서 쳐내는 거랑 다 만들어냈다가 쳐내는 건 더 어려워. 쳐낼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귀중하고 저것도 좋은 아이디어라. 다 공을 또 시간을 그만큼 또 들였고 하니까 이게 좀 창업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로 우리 좀 넘어가 볼 건데 이제는 좀 너드 컨테이너 안에서 나누면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네, 저희 너드 컨테이너 안에는 다들 다양한 분야에 계신 CEO분들이 모여서 너드 컨테이너라는 단어 그대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 괴짜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인데 그 분들과 또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또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모였을 때 어떤 분을 만나고 싶고 어떤 이야기가 좀 나누고 싶으세요? 저는 이건 최근에 좀 든 생각인데 제가 요즘 저도 뭔가를 안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비우는 시간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다들 요즘 주변 분들을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거를 다 모든 타이틀을 다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시간 체계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걸까? 나는 너무 막 누워서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나는 좀 약간 버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뭔가 멋지게 살고 있을까? 근데 그렇게 멋지게 사는 시간 이면에는 그걸 또 비우는 시간도 있으실 텐데 저는 강제로 못 하겠는 거예요. 휴대폰을 안 보고 있는 시간이 막 불안해지고 뭔가를 이뤄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뭔가 안 하고 온 뭔가가 막 생각이 나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정돈하시고 어떻게 좀 비우고 정리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이 컨테이너에 차 있는 이 분들과 비우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제 최근에 관심사입니다. 요즘 되게 바쁘시게 보내고 있거든요. 또 네. 업무가 좀 이래저래 프로젝트가 진짜 많이 돌아오셔서 네. 어떻게 비우세요, 요즘은? 안 비워요. 안 비워요. 네. 전 비우는 게 아니라 제 캐파를 늘려나가. 아, 자는 시간을 줄여.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100% 하다가 120%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120%가 저한테 100%가 돼 있어요. 네. 근육을 키우시는군요. 진짜 근육을 일하는 근육, 키우시는군요. 캐파와 근육을 키운다. 네. 약간 조금 프로세스화를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아직 비우는 부분 잘 몰라요.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시나요? 네. 오, 운동을 해요. 그럼. 네. 아, 러닝은 열심히 합니다. 러닝 하시면서 지구력이 생각 있으시구나. 정리하시고 또 해요. 나가서 뛰어서 그냥. 음. 저한테 그게 좀 비우는 시간이라면 비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불안이 많아지면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바쁘면은 생각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근데 이거 하다 갑자기 또 불려가면 또 가서 저거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하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도 쉬는 법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로 그걸 풀어요.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 근데 전 운동도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누가 시켜주면은 모르는데 또 혼자 운동을 할 때는 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쉬는 게 없다가 약간 틀어 막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또 일로 또 채우고 일로 메꾸고 일로 메꾸고 그래서 저는 사실 수면의 질도 지켜주지 못했을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수면의 질을 못 지켜주니까 결국은 일에 타격이 오니까 수면의 질은 이제 확보를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을 땐 말하신 것처럼 캐파를 늘려갔어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를 저도 계속 구축을 해서 정말 같은 어떤 일에 대한 반복성 되는 것들은 간소화시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늘려갔다가 진짜 그걸 초과하는 이 수준이 오니까 저도 그걸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는 시간 자체가 필요하겠다는 걸 얼마 전에 느끼고 한 시간을 강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커피만 마셔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불안하진 미팅이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나 이거 빨리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일찍 자던 뭐 쉬던 할 텐데에 대한 불안이 쫓아왔거든요. 근데 그 한 시간 쉰다고 그렇게 잠을 더 못 자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한 시간을 쉬니까 뒤에 일에 탄력이 붙더라고요. 네, 그냥 심플해졌어요. 그냥 되게 심플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화시키지 않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학습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죠. 가끔 그 마인드도 있어요. 너무 바쁠 때 오늘 너무 하기 싫으면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거든요. 어차피 X 되는 건 오늘의 나가 아니라 내일의 나다 이 마인드를 해가지고 오늘의 나는 행복하고 내일의 내가 어차피 어떻게 되겠지. 근데 막상 또 웬만한 일들은 그렇게 사고가 쉽게 나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일이 처리가 돼요. 맞아요. 사실 그렇기는 해요. 제 불안이 제 시간을 좀 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불안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자극을 좀 크게 추구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너트 컨테이너 분들도 혹시 내향인이신 분 계신지랑 그럼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두려움이 좀 높은 편인데 그거를 극복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약간 질러본다는 마인드로 살아도 저는 둘러본다. 네, 웬만해서 그 걱정이 한 90%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네요. 질문을 달려가고 있어요. 마침 또 창고 이런 개념이라서 컨테이너가 되게 잘 어울리는 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항상 네. 어저께 또 쳐다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눈 감고 있을게요. 듣고 있겠습니다. 네. 뜨신 거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아, 네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꿈을 꾸던 분들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영님과 신영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컨테이너에 담고 계신 거고 또 누군가는 이 꿈을 보고 컨테이너 담긴 꿈을 보고 또 새로운 이제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펼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꿈들을.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가 되고 싶으신지 이런 얘기를 마무리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매번 제가 먼저 했으니까 한번 먼저 해보시렵니까? 네. 이것도 불안감을 또 극복하는 것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해도 되는 걸까? 했을 때 좀 너도 할 수 있어. 해주는 컨테이너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 어려운 감정이나 미리 생각하고 있는 불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마음 편하게 와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컨테이너?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게 물가에 내놓은 약간 애들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꿈을 저희 때문에 갖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성장을 했네를 저희의 선한 모습을 조금 보시면서 이런 좌충우돌 하는 모습도 공감을 좀 해주시고 그 캐릭터를 키워나가듯이 이런 컨테이너는 어떻게 클까? 어떻게 자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단단해질까? 어떤 근육을 가질까? 이런 좀 성장의 가능성의 선의 상태의 컨테이너가 좀 되고 싶어요. 하시는 일에 그래도 따뜻한 선한 면모를 보고 또 누군가는 그걸 더 지켜주고 싶어 하는 분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선한 그걸로 자체로도 충분한 많은 좋은 에너지를 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리더십인 것 같아요. 각자의 리더십을 자기 방식으로 갈고 닦는 거? 그렇네요. 이제 저희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와,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내어주셔서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이와인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오프라인 모임과 앞으로 팟캐스트로 또 컨텐츠화해서 곧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카메라를 한번 보고 또 와. 커트를 한번 해주시면 스트레이트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얼른 들어가서 넷플릭스 볼 때 되게 우울했거든요. 혼자 넷플릭스 보다 잠드는 정도의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친해지니까 많더라고요. 적당한 돈을 내고 괜찮은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미래가 너무 당연할 것 같은 거죠.